틱톡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여자는 해맑게 희망찬 말을 외치고 있지만 이걸 찍기 전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호스트 클럽 중에서 그 여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사누마 칸나였고 호스트 클럽 관계자들은 칸나를 호스광이나 어리석은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칸나가 여기저기 빚을 져서 호스트 클럽에 갈 정도로 그곳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칸나는 청소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동급생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곤 했죠. 그런 칸나의 문제들 중 가장 위험했던 건 바로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었습니다. 언제나 동급생인 남자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고 호감을 얻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수한 외모의 칸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는 아이들은 없었죠. 그렇게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칸나의 결핍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반 남학생들 사이에선 악랄한 놀이가 유행했는데 그건 누군가 술래가 되거나 벌칙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칸나, 좋아해. 칸나에게 가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고백 장난은 한 사람을 조롱하는 한심한 놀이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칸나는 오히려 그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심지어 장난 고백을 한 남학생과 관계까지 맺었는데 그 결과 칸나를 쉽게 보고 접근하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칸나는 이런 뒤틀린 관심을 애정이라고 여겼죠. 자신이 인기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분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칸나에겐 더 큰 자극이나 뭔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만한 게 필요했고 결국 거리로 나가 원규제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죠. 남자와 있을 때면 칸나는 절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칸나는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그 남자의 번호를 알아냈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렇게 절박한 칸나에겐 그녀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칸나는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채팅 어플에서 동갑내기인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 후 임신까지 하게 됐죠. 드디어 누군가의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던 칸나에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았지만 가정이 생기고 딸이 태어나도 칸나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칸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매일 밤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무책임한 엄마라는 건 이웃들도 알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칸나의 남편 A는 당시 공장에서 파견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칸나에게서 잔업 때문에 늦는다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 결국 칸나가 돌아온 시각은 말했던 것보다 더 늦어 밤 11시가 넘어갔을 때였고 A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칸나가 타고 다니던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한 러브호텔을 비추고 있는 영상을 발견하게 됐죠. A가 매일같이 딸과 함께 집에서 칸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칸나는 한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는 칸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칸나는 결혼하고 1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됐죠. 자립을 해야 했던 칸나는 고향을 떠나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칸나에게 없었던 성실함이 쉽게 생기진 않았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결핍을 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칸나가 도착한 곳이 바로 돈만 낸다면 어떤 달콤한 말이라도 해주는 호스트 클럽이었죠. 그곳에서 칸나는 이전처럼 절박하게 남자들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싼 술을 시키고 돈만 낸다면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남자들이 칸나의 옆에 앉았고 몇 시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칸나는 호스트들과의 대화와 술에 취할 수 있는 분위기에 무섭게 중독됐지만 중요한 건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칸나에게 하루에 클럽에서 탕진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칸나는 호스트 클럽을 가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렇다고 일을 해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호스트를 만나기 위해 칸나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몇 달 안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칸나는 클럽의 외상까지 져 나중엔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호스트들에게서 도망쳐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오사카 호스트 클럽 거리에 출몰하던 칸나가 하루아침 만에 증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칸나의 행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어느 바닷가 근처에서 수상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였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센보나마 해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발견자는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었는데
그는 해안가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고 이후 그곳을 지나가다 불이 꺼지고 바싹 탄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건 그냥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며칠이 안 된 여아로 확인됩니다. 누군가 갓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아기의 시신을 훼손한 거였죠. 저희는 혹시 안타깝게 유산이 된 상태에서 나온 시신을 태워 처리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신은 일부가 탄화되어 사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사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해안의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찾아 분석했고 증언을 토대로 영상 속에서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남녀 한 쌍을 찾았죠. 그렇게 찾게 된 용의자 2명은 20살의 다카미 나오키와 24살의 아사노마 칸나였습니다. 용의자가 남녀인 만큼 두 사람이 죽은 아기의 부모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기가 아니라고 부인했죠. 부부거나 사귀는 것도 아닌 그저 서로 의지하는 친구 사이라고 말했죠. 의아했던 점은 발견 당시 두 사람이 반년이 넘도록 숙박업소나 넷카페를 전전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과거 지인들을 만났고 칸나와 나오키가 연인은 아니었지만 성관계는 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오사카에 있는 호스트 클럽이었다는 거였죠. 칸나는 호스광이라고 불리는 호스트 클럽의 단골이었고 나오키는 칸나가 가는 클럽의 호스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치 심연을 파헤치는 것처럼 엄청난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키가 호스트로 일하던 시절 오사카 호스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호스트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다른 호스트의 손님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끼어드는 행위가 금기시되고 있는데 나오키는 그 모든 룰을 무시했다고 했죠. 심지어 다른 호스트들의 손님들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해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만남을 가진 뒤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키가 이렇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했던 게 오사카를 떠난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인물인 칸나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됐죠. 칸나의 동창인 B씨는 칸나가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은 칸나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넓고 비싼 물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그런 그녀에게 집에 초대해달라고 말했지만 칸나는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고 했죠. 실제 칸나의 부모님 중 어느 회사의 사장인 사람은 없었는데 칸나를 체포한 후에 칸나의 본가에 연락을 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저희를 당황시켰습니다. 칸나의 가족은 그녀에게 대해 일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딸이 범죄를 저질렀든 체포가 됐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는 게 의아했지만 칸나가 저질러온 일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칸나의 동창생은 칸나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칸나의 부모님은 딸을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칸나의 어머니는 40대에 벌써 손주가 생긴다면서 기뻐했다고 했죠. 심지어 딸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했을 때도 내치지 않았는데 칸나와 간간히 연락을 이어왔던 지인은 칸나가 호스트 클럽에 빠져 빚을 진 뒤 그 돈을 받으려는 채무자들이 본가로 찾아오기까지 하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가족들이 칸나의 손을 놔버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칸나와 완전히 연을 끊은 건 이혼한 전 남편인 A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연락을 할 수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사고를 치는 칸나 때문에 불가능했죠. 칸나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 남편인 A를 찾아갔을 때 A는 칸나와 이혼한 후에도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단둘이 살던 집이 아닌 시부모님의 집이었는데 자립할 능력이 없고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칸나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A와 그의 부모님은 그녀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뒤 자취를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함께 살게 해줬던 거죠. 그냥 집에서 살게 해준 것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학원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A는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을 베풀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자잘하게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가 사라졌는데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칸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칸나는 A와 그의 가족을 2번이나 배신했고 그렇게 그 집을 나와 오사카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빚에 쫓겨 다시 고향인 시즈오카로 돌아왔던 거죠. 당시 오사카에서 칸나를 만났던 호스트에게 들은 바로는 길거리에서 칸나와 함께 있는 호스트가 있다면 모두 그 호스트에게 칸나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칸나의 사진은 일대 호스트들에게 수배서 마냥 공유되고 있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칸나는 어플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고, 시아버지가 난폭하게 행동해 집을 나왔다는 거짓말을 지인들에게 동정심을 얻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호스트 클럽에 밀린 외상을 갚기 위한 거였죠. 정말 지독하게 제멋대로인 인생이었습니다. 칸나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선 모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았죠. 그것이 분명 자신을 파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저지르고 보는 것 같았는데,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살아오던 칸나는 결국 아기의 시신을 불태우는 끔찍한 짓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정체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님, 칸나의 SNS 기록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건 몇 개월 전 칸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왔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고 테스트기엔 빨간색 선 2줄이 떠 있었죠. 2024년 5월 27일 추운 해안에서 발견된 아기는 칸나의 딸이었습니다. 이후 DNA 검사를 했을 때도 칸나와 또 다른 용의자였던 나오키의 딸이라는 게 확인됐죠. 더 이상의 거짓말이 무의미한 결과 앞에서 칸나는 5월 25일에 지냈던 네카페의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고,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감아 가방에 넣은 뒤 근처 모텔에 방치했다고 실토했지만, 분명 함께 있었던 나오키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조사 중에 있으며 아직 두 사람이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한 정확한 동기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황상 지내는 곳도 없이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돌볼 수 없어 저지른 어리석고 잔혹한 행동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소름이 끼치는 건 시신을 태운 뒤 올린 틱톡 영상입니다. 영상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칸나의 얼굴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죠. 부디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어 두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고, 지금까지 되는 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온 아사누마 칸나가 그 모든 행동의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